셀트리온 2분기 이후 실적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이번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64%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33%, 제약은 플러스 1.5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듯이 기술적 반등세가 중간에 조금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향후의 실적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와 그리고 실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지수와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주식당 순이익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측면과 주가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2020년의 경우는요, 바이러스 수혜 기업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바이오테크주들이 임상이라든가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의 성과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도 좋은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회색선인 실적관계선이죠. 쭉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 역시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에 와서는요, 임상 이슈가 별로 좋지 않았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적 부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셀트리온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측면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 회복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 전체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실적 측면도 이제는 서서히 2분기부터 좋아지는 관계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제약업종 지수, 바이오업종 지수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들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순현금 추이를 보시면요, SD 바이오센스가 현금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세 번째가 셀트리온으로서 4,829억 원의 현금이죠. 헬스케어는 2,549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년 작년 연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악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대형 바이오주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들. 2021년 3월 달을 0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요,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2분기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간다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요, 주가도 그동안 많이 쉬었다는 측면이죠. 이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특히 하반기에 대해서는 바이오 주식들의 재상승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즉 펀더멘탈 측면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자료를 보시면요, 헬스케어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파란색인 매출액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영업이익도 완만하게 남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요, 매출액도 분기별로 들쭉날쭉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들쭉날쭉 하는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올해는 안정적으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작년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그룹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헬스케어가 판매를 잘하고 영업을 잘 해야만 셀트리온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올해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는 최근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4,477억입니다. 2분기입니다. 2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1분기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작년 2분기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개념보다는 지난 1분기보다 좋아진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핵심은 제품별로 따져볼 때는요, 램시마 SC단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램시마 SC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결정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파란색 막대기는 셀트리온에서 램시마 SC를 생산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회색 막대기는 실제적으로 헬스케어가 램시마 SC를 판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서는 생산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0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것은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 SC를 빨리 팔아야만 다시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의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살펴보시면요, 작년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1분기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인 램시마 SC 매출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는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셀트리온을 생산하고 있는 아바스틴 이런 부분은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 정식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램시마 SC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램시마 SC의 실적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실적 측면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 역시 여기서부터는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64%인데요. 지난 5월 19일 13만 9천원이 최저가였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현재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이 라인 선까지는, 이 라인 선은요, 급락하기 이전 가격대잖아요. 거의 다 온 상태죠. 급락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은 기술적 반등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조정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직전 고점을 본격적으로 돌파를 해야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앞에 있는 이 전고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측면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조정을 거치면서 완만하게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 9.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잖아요. 외국계 창구별로 보게 되면은 약 6만 주 정도가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우위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들 6,400주 매수로 끝난 것이고요. 기관들이 19,000주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죠.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들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손바뀜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의 자사주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까지 지난 5월 19일 이후에서 13만 6,752주를 매수를 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수량은 36만 3,248주가 되는 것이죠. 아마 조정 받을 때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오늘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4.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역시 창구별로 보시면은 외국계 창구에서 32,000주 이상의 매수 우위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7,600주를 산 것이고요. 기관들이 36,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헬스케어 역시 아직은 거래량 측면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직전 고점에 거의 다 온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 1.51%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이긴 했지만 외국인들 매수는 2.8억에 그친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만주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 종목 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차익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요. 반등세를 봤을 때 제약의 반등이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약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역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일대령 그룹주들은요.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률 둔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경쟁자가 많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 제품에 대한 부진을 하나씩 메꿔 나가는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봤고 또 한편으로 핵심으로 중요한 것은 램시마 에셋시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급등으로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 조정을 받아 나가면서 가고 또한 직전 고점대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